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계좌의 운명을 바꿀 최고의 주도주를 찾아라 왕이 될 상한가의 나연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힘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 코스닥 오늘 강한 V자 반등을 보이며 7% 가까이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이 외국인의 1조 4천억 원대 매도세를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6,29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요, 알테오젠이 14% 급등하고 또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폭등하게 되면서 오전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고요. 또 빠르게 85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왕좌의 종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뜨거운 테마 속에서 진짜 왕좌에 앉을 종목만 쏙쏙 골라내는 비법.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전문가님만의 핵심 노하우와 함께 또 종목까지도 아낌없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상한가를 만든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왕이 될 상한가의 VI 헌터 이영석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요. 네. 이 코스닥 뜨거운 순환 매장세를 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천스닥 회복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네. 전문가님 자기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강한 상승세 보여줬죠. 오늘 코스피는 살짝 눌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연초 대비 7% 이상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30~40%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살짝 눌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월요일은 위클리 만기나 이런 파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매도했다. 만약에 그 물량이 다른 업종에서 나왔다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보여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예전에 했던 그러한 정상적인 그러한 그림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코스닥이 좀 강한지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제도권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실제로 분석을 하고 자료를 발간하면서 목표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많은 시장을 겪었죠. 2007년부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 사실 저도 그때 2008년을 겪었지만 2008년 대비 이번 시장이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좀 기간이라도 길었지, 그때는 거의 1년 정도 상승한 이후에 어떤 1년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하향했지만 이번에는 한 달 동안 급작스럽게 시장에 어떤 꼬라박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쪽에서도 동일한 섹터 내에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나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그 공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은 동네 바보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집을 하고 있었고, 그게 어떤 구간이었냐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 한 4조 이상 매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은 수급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실적은 좋지만 수급 때문에 빠진, 그러니까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빠지니까 가격에 우리가 조금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 얼추 어영부영 해가지고 한 30~40%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 특히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이 시장에 유입되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하락할 때 너무나 많이 공포스러웠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 차트예요. 주봉인데 이때가 딱 언제냐면 5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온 이후에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사실 요만큼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등했던 그런 지금 구간이 바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던 저항과 지지로 작용했던 그런 구간을 강하게 지금 뚫고 돌파가 되면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래보다는 좀 위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코스닥이 더 오른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상승폭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뭔가 추세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순환매 형태로 코스닥이 반등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코스닥이 반등했던 이유는 바로 가격, 역사적 하방 경직성, 120월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이러한 그 구간을 하락했다면 거기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항상 거의 한 3개월, 6개월, 12개월을 봤을 때는 항상 플러스가 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수급 블랙홀 어느 정도 소멸됐죠.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사실 한 종목,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한 종목 자체가 6조, 7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코스닥의 수급 자체가 한 4조에서 5조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급도 한 종목보다 못한 그러한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정부 정책이 나와주면서 관련 ETF의 거래 대금이 뚝 떨어지고 그 수급이 어디로 왔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코스닥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이 나아지겠죠. 상장 폐지 요건이나 이런 거 승강제. 사실 승강제를 도입한다는 건 사실 뭐 지금도 코스닥 150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뭐 그런 승강제까지 도입한다는 거는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을 준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공포, 코스닥 급락의 원인이 어떠한 경기나 기업의 이익의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일단 EPS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EPS라는 것은 earning per share 스탁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는 한 주가가 가지고 있는 이익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이 두려움은요,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낄 때는 뭐 시기, 짜증, 분노, 뭐 질투, 까칠함, 혐오, 억울함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시기, 짜증, 분노, 질투, 까칠함, 혐오, 억울함이 저는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격에만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 의해서 그냥 가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가격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가격만 보고 두렵기 때문에 매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은 어떤 뇌의 구조적 신호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민감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에는 이런 멧돼지나 뭐 호랑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긴장했을 때는 어때야 됩니까? 도망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의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육이나
그렇죠? 이쪽에 힘이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공포나 두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머리로 가야 할 어떤 집중력이 이러한 신체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를 뭐 좀 더 있어 보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몸에 더 신호가 가고 머리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맞는 뇌를 준비하는 방법은 정말 이렇게 아무런 우리가 집에서 그런 거 있죠. 내가 외부의 어떠한 자극이나 이런 것이 없는 정말로 편안한 상태, 그렇죠? 멍한 상태 있죠. 이러한 상태가 주식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에 좋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복심이 불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몸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는 그쪽으로 머리에 가야 할 피가 바로 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렇죠? 뭐 한 몇 회 연속인가요? 한 8회 연속, 한 3, 40년 동안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시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싸움을 차단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어떠한 집단에서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그 집단을 탈퇴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는 경우보다는 나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많이 우리가 어떤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과 싸움을 차단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이런 성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과 어떤 싸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도망가세요. 아니면 차단을 하든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많은 한 2, 3주 동안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종목에 대한 공부 물론 했죠. 근데 그런 종목에 대한 공부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원인보다는 외부 쪽에 의한 어떤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떤 행동 경제학이나 아니면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를 제가 도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우리가 왜 포모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포모 때문에 했을 때 결과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포모를 느끼고 투자했던 분들 지금 대부분 다 손실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비교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차단을 해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길고 오래 이 투자 세계에서 오래 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121평선에서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12개월 이후 볼 때는 기대 수익률이 30% 이상, 그리고 1개월 이후로는 뭐 4% 이상인데
무조건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외주의 되돌림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극단적 공포를 지나, 그리고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이 강제 청산이 끝났고, 그리고 매물대 공백 형성, 즉 빈집에서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서 악성 매물이 끝나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 그래서 뭐 사이드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 사이드카 뭐 하루 뭐 거의 매일 하루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봐도 된다.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약했잖아요. 제가 한번 이 구간을 한번 봤어요. 지금 체크한 부분이 다 월요일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이 다 대부분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클리 만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즉 파생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좋았다. 그래서 내일은 뭐 코스닥도 반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현물은 매도인데 지금 선물은 대부분 막판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 앞으로의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되 현물을 매도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자금으로 일부 코스닥 순환매를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선물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잠깐 눌리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나올 그러한 뭐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한 뭐 3분기 내로 나온다고 하니까 조만간 나오겠죠. 그래서 코스피에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코스닥이 지금 당장 강하니까 여기 또 매도하고 갔다가 여기 또 오르면 또 멘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바벨 정책, 그렇죠? 코스피 어느 정도, 코스닥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그 비율에 맞춰 비중 있게 맞춰서 투자하면은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 주가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8월 13일 매주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도 좋을 거니까요. 좀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코스닥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을 주셨습니다. 5월 27일 레버리지 상장 이후 극심한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 레버리지에 규제가 걸리면서 순환매 장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최대 17%나 상승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수익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가 매수세와 함께 시장의 상승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또 코스피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점도 덧붙여 주신 만큼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방송 종목 리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방송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종목군들 보면은 물론 시장이 좋았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600% 상승, 1000% 상승 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시 나온 게 7월 달이니까 7월 달에 성적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전공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전공용 장비들 투자를 통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모아둔 소울 반도체 전공용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일단 이제 바로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한 60%, 50% 하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한 37%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정고점 트라이 할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오늘 좋은 흐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일단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저번에 수출 데이터가 지금 며칠입니까? 고 10일, 10일 또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튈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실적 발표가 15일까지니까 분명히 이번 주 내로 저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시장이 어떤 공포나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지금 다시 매수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간까지 다시 한번 요 빈자리 있죠.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구간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잘 보시고요. 그리고 뭐 VN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반도체 제가 다 반도체 쪽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VN 같은 경우도 요 구간이지만 지금 다 똑같아요. 요 구간 이 구간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AI 서버, 뭐 DDR5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반도체 투자 가이드북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히 기판 종목군들이 지금 되게 좋아요. 심택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도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요 살짝 저항대 구간인데 오늘 21선을 돌파하면서 윗꼬리를 보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1선의 영망치형 형태는 뭐다? 바로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 나와줄 수 있으니까 대덕전자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삼성 ENA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건설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건설주는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이렇게 AI AI에 대한 어떤 건설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플랜트 사업 있잖아요. 뭐 수소 등 화공 쪽에서도 지금 괜찮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삼성 ENA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된다. 그래서 잘 보시면 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요 구간, 그렇죠? 이런 하락 채널에서도 어떻게 됐다?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근데 지금 요 구간에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돌파가 나오고 상승단 이후로 지금 60일선의 지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등까지도 볼 수 있는 삼성 ENA 잘 한번 체크해보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주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 보여드렸는데 로봇주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장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인데 시장이 반등할 때 코스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올랐던 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그리고 이슈가 있는 이 로봇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 이 구간이죠. 쌍바닥 찍고 나서 상승세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하락세를 한 반 이상 정도 돌아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SOL 반도체 전 공정 또 제주 반도체 오늘도 16%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수출입 데이터를 기점으로 종목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VM도 다시 돌파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 살펴봤고요. 또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내용 방송 시간 내에 더 자세히 말씀 주신다고 한 만큼 방송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한 삼성 ENA와 또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 주신 로봇 관련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영석 전문가님은요.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탄탄한 종목들에 대한 전망 짚어주고 계십니다. 큰 수익은 기다림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전문가님의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단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 시간 외에도 이영석 전문가님은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공략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테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의 54조 원대 대규모 투자 소식과 함께 이 코스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반도체 소부장주가 급등했습니다.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과 부품 교체 수요로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오늘 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 여파로 주춤했지만요. 반면에 이 소부장 관련주로 수급이 이동했습니다. 제주반도체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리아 서킷도 오늘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차세대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숏캠용 이 고다층 기판 수주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해성 DS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대 강세를 그려내면서 56,300원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및 패키징 고도화에 따른 차세대 기판 부품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세 보여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오늘 전반적으로 모두 다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요. 블랙록의 알테오젠 지분 확대 공시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글로벌 기술 수출 성과가 어우러지면서 오늘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빨간불 그려냈습니다. 과도했던 낙폭을 회복하려는 수급 유입이 집중되면서요.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름 테라퓨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세 그려냈는데요. 핵심 파이프라인의 기술적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세 그려냈습니다. 또 파마리서치 8%대 강세를 보였고요. 앱클론 오늘 23%의 급등세를 그려냅니다. 이 혁신 항체 신약 개발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매수세가 쏠리며 오늘 24% 가까운 급등세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한 이야기 먼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을 제가 또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바이오는 금리에 일단 가장 연관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뭐 고용 지표 나왔죠.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서 bad is good이 되면서 금리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락하고 긴축 우려 완화로 성장률 밸류에이션 부담이 경감됐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상은 솔직히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금리는 트럼프한테는 조금 더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뭐 동결하다가 한번 인하하고 뭐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은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 쪽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바이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리가켄 바이오랑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을 말씀드렸는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많이 빠졌어요. 대부분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한 60%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뭐 30% 오른다 쳐도 뭐 반토막 난 그런 부분이고 오름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월봉을 일단 체크를 해드리면서 월봉에서 재시작했던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일단 많이 하락했던 만큼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러한 상승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오 쪽은 특이하게 한 6개월 정도 쉬고 3개월 횡보하다가 3개월 오르는데 이 3개월 오르는 폭이 그동안 한 9개월에 쉬는 동안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오른 테라퓨틱 같은 경우도 17,000원대에서 거의 14만 원대까지 거의 10배 정도 오르는 기간을 언제 올라왔냐면 한 8월부터 12월 한 4, 5개월 동안 다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얘네들은 끼가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대감에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뭐 금리나 이런 거 떨어지면 뭐 미래 현금이다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은 금리가 빠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은
그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쪽의 어떠한 그 시가총액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상위권 애들은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바이오 쪽, 워낙 많이 빠졌던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쪽으로도 일단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바이오 쪽이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물론 뭐 대형주 쪽은 그렇지만 대형주 쪽은 뭐 당연히 실적은 좋지만 이런 소형주 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받았던 기술 이전료가 있어서 한 몇 천억씩은 있어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는요. 일단은 매크로가 좋아야 됩니다. 금리 부담 완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현금으로 할인율 하락으로 성장주 프리미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피로감에 따른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코스닥 바이오 섹터로 대규모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들어온 수급이 외국인 기관에서 한 8천억이거든요. 순매수가. 그런데 8천억 들어왔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6%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조, 2조, 3조씩 들어온다. 그럼 폭등을 하겠죠. 저는 그러한 부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바이오 쪽에서는 뭐가 있다? 바로 기술 이전이랑 임상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 흐름을 가져갈 거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오른트라프틱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윗꼬리로 올라줬어요. 물론 살짝 눌릴 수도 있겠죠. 눌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살짝 횡보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물량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에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론도 지금 바닥에서 100% 올라왔어요. 100%.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만큼 구간이 사실 한두 번만 더 나오면은 바로 또 정고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빠지더라도 워낙 또 올라올 때는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살짝 눌렸다 하더라도 횡보한 이후에 이게 쌍바닥을 찍고 갈지 아니면 이 구간에 돌파가 나올지를 보면서 매매하면 된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수익 기대감과 글로벌 기술 수출 기대감 등으로 오늘 바이오 랠리가 강하게 펼쳐진 하루인데요. 이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바이오 테마를 강조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탄탄한 실적과 또 매력적인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또 하반기에는요, 바이오 관련 일정들도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꼽아주신 테마도 바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단기 고점이냐, 공급 과잉이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급 과잉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돈 때려 박으면서 지금 증설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고, 근데 오리만 빠진 게 아니라 일본의 뭐 키옥시아 같은 거는 막 60%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좀 빠지기도 하고, 뭐 샌디스크 그냥 많이 올라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투자 가이드북을 체크를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정 장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울 전공정 관리 전공정 ETF도 있고요. 반도체 소재 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후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후공정은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소울 반도체 후공정 ETF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판 부품은 그냥 코리아 SE, 심텍 뭐 이런 쪽 대덕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것만 딱 보시면 사실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쉽게 가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뭐 봐야 되느냐? 일단 요
얘네 둘, 하이닉스랑 뭐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두고서 이거에 따른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있었어요. 국민참여펀드를 5조 정도 투자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반도체 소부장이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는 뭐 내일 관련 뭐 소부장 종목들 움직이면서 또 뭐가 움직일까요? 바로 코덱스, 코스타, 레버리지가 또 같이 또 움직이겠죠. 왜냐?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덱스 쪽, 코덱스, 코스닥, ETF가 또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돼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코리아 서키트 얘가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바이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60%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60%가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지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0% 20%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코리아 서키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성 DX도 전체적으로 50% 빠졌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54% 올라왔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8%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다 그냥 바이오든 반도체든 뭐든 그냥 다 한 곳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 구간 또 반등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적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물론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긴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투자 가이드도 주셨는데요. 각 섹터별 종목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 주신 종목은 먼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아직 고점 대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함께 투자하는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또 해성 DS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트렌드에 맞는 테마를 정확히 짚어내야지만 상승할 종목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점 오늘도 잘 살펴봤습니다. 순환매와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탄탄한 바이오와 또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맥락을 짚어가시면서요. 또 공략을 통해서 수익까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장의 숨은 급등주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는 VI 헌터 이영석 전문가님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지난주에 GNC 에너지 방송 말씀 주시고 바로 다음 날 20%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알려주실 종목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네. 종목들이 있나요? 일단부터 리뷰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세 종목 말씀드렸어요. 코스모 로보틱스. 자, 요 구간 상승, 이런 구간 컵앤핸드 패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27% 정도 바로 3일 동안 나와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끝났냐?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저는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바스 AI, 자 바닥권에서 다음과 같이 요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점 구간을 넘어섰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줄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몇 프로가 올랐냐? 23% 올랐어요. 바로 그 다음 날, 그렇죠? 바로 그 다음 날 또 23%가 올라왔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내일도 한번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와 함께 계신 공간에서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여러분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바로 39% 똑같이 움직였죠. 여러분, 요 구간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셀바스 AI랑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공통점들만 잘 찾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떠한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내일 한번 뭘 보냐? 저는 대원전선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이 이렇게 이런 구간을 왜 만들까? 그렇죠? 상승과 하락
지금 시장이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했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러한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강하게 뭔가를 한번 세게 갭 상승하는 돌파가 나와줄 거라는 거를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 종목이 뭐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 구간에서 잘 보시면 지금 이 상단에서 특히 이 상단이 어떤 상단이냐, 바로 앞에 있던 매물대 이 구간의 저항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여기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양봉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는 바로 요 신고가 간다는 거를 은연중으로 저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언제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초록색 창에다가 뭐 이영석 777을 치면 그쵸?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저 들어오시면 제가 이 가격대랑 이런 것들까지 한번 잘 체크를 말씀드릴 건데요. 전 대원연선 내일 좋은 흐름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아로마티카입니다. 아로마티카, 뭐 아로마 마사지 뭐 그런 종목이냐 생각하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상한가 나왔을 때가 얘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그 K뷰티 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요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양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요 구간, 그쵸? 살짝 눌렸다가 바로 반등을 나올지 아니면 내일 갭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요 구간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러한 그 거래량을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지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로마티카 실적도 나와줄 수 있고, 그리고 좀 흐름도 괜찮을 거니까 요 앞에서의 이 거래량들을 다 물량 잡아먹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두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대원전선, 아로마티카, 이 두 종목 중에 VI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저의 공부하고 있는 그 방에서 커피 10잔, 10잔은 너무 약한가? 30잔 쏘겠으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언급 주셨던 코스모 로보틱스 3일 만에 27%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아직 이러한 추세에 살아있다라는 내용 주셨습니다. 또 셀바스 AI 말씀 주신 대로 바로 다음 날 23% 상승했고요. 또 내일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GNC 에너지는 전문가님께서 직접 함께하는 공간에서 타점을 잡아주신 이후 39%의 수익을 만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내일의 VI 발동 종목으로는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속에서 대원전선 말씀 주셨는데요. 갭상승과 함께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로마티카 최근 좋은 흐름을 바탕으로 또 내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요, GNC 에너지 정확한 타점과 함께 수익도 만들어주신 만큼 함께하는 공간 속에서 정확한 타점과 함께 수익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익을 기대해 보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왕이 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내일의 왕좌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왕좌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내기를 했을 때 쉽게 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30장 쏘겠다고. 약속은 지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 잘 보면서 왕자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방산. 최근에 구리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 뭐 AI 뭐 많이 한다라고 했지만 일단 정책의 문제도 있어요. 콩고 쪽에서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풍산은요, 제가 몇 번을 추천을 드렸는데 한 번도 상승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좀 잘 맞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풍산 뭐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구리 가격 상승 수혜주다, 판매 단가 상승도 되고, 뭐 재고평가 이익도 되고, 최근에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방산까지 있죠. 게다가 또 AI 수혜주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구리 원자재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 AI죠. 플러스 방산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미인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게다가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실적이 한 4천억 정도 나오는데 23년, 24년, 25년 그러한 실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가는 17만 원까지 갔는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8만 6천 원이에요. 당연히 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도 돼요. 저 믿고 사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게다가 주봉도 보시면 딱 보세요. 이제 이 구간은 딱 올라왔던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한번 쉬더라도 얘는 다음 주에 급격하게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 있어요. 왜냐? 보세요. 수급이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연기금이 거의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샀고요. 개인들만 밑에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빈집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뭐 외국인이 뭐 일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어떤 수급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만약에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이 종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와 AI 또 방산까지 속할 수 있는 풍산 왕자의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이 전문가님 풍산 추천해 주시면 언제나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도 세워보시고요. 또 수익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한가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